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할 뉴스 뭔가요? 내년 서울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원 투표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당헌 96조 2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부칙을 넣자는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이러한 전당원 투표 제안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2021년 재보선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판단 오늘 공개됩니다. 투표는 종료됐고 결과는 오늘 발표되고. 네. 김준일 기자. 예. 사실은 비판의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이게 처음에 내년 보궐선거가 부산시장만 대상이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기류가 전체적으로 후보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도 상당히 강했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말 반반 정도 되는 것. 그때 제가 인터뷰 해본 느낌도 그랬어요. 예, 그때 예. 네, 반반이었어요. 한 반반이었는데 네. 서울시장이 내년 보궐선거 대상이 되면서 이거는 급속하게 내야 된다라는 거에 됐고 왜 그럴까요? 이제 서울시장의 상징성이죠. 돌이켜 보면은 2011년에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있을 때 네. 이제 보궐선거로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가 되고 무소속이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일종의 베이스 캠프로 서울시를 활용을 했습니다. 정권은 보수 정권이지만은 여기서 정책 연구도 하고 정책 실험도 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2017년 이제 대선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시장의 발언 하나하나, 서울시장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뭐 후보를 안 내가지고 보수 정권이 보수 정당이 서울시장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향후 대선 당장 2022년 아니더라도 향후 대선에 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만약에 부산시장만이었다라면은 고려도 해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부의 판단이 선 거죠. 그 말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선거판에 들어가면은 진영으로 어차피 뭉쳐왔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예전 사례를 보더라도 뭐 말을 바꿔서 우리가 이 정당을 안 찍겠다라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이진 않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훈 기자, 네. 지금 뭐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말을 뒤집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점을 한번 또 지적을 하고 싶어요. 최종 결정을 결국은 전 당원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지도부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는 않고 그 결정을 아예 전 당원들한테 위임을 한 상황인데 이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재보선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실상 추인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 답정 이를테면 뭐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이게 여기에 찬성 투표만 해라.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당 지도부가 조금은 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 당에서 이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후보를 내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니 어떻게든 뭐 규책 사유가 있지만은 책임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후보를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다. 그게 명분이거든요.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지난 2015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 군수 재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새누리당 그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고성군에서 다시 선거가 치러지게 된 상황입니다. 예, 예.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것이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예. 당시의 책임 정치
또 지금의 책임 정치 이게 좀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고 이거 대선에 영향을 주니 뭐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 판단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범시민 후보 가능성도 약간 나오고 뭐 정의당하고의 뭐 연대 이런 네.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거는 다 이제 끊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저 도덕적으로 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또 안음에도 그만큼 지금 당장 이게 너무 절실하다. 중요했다. 네. 이게 서울시장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는 판단. 서울시장은 내주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찬성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80% 가까이 저는 79%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거가 위성정당이 74% 예, 나왔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약간 높을 것 같아서 높을 것으로. 79%. 여기서 막 압도적으로 나오면 이낙연 대표한테 힘이 확 실리는 것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뭐 결론은 그렇게 나온 거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할 뉴스 넘어가죠. 네, 미 대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자 수 이미 1억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우편 투표와 조기 직접 투표를 아우른 그 사전 투표자 수 전체 9,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예. 아직 각 주 선거 사무소로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를 고려하면 그 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 유권자가 한 2억 3천 되지 않아요? 2억 330만 명 정도인데요. 예, 그러자면 뭐 이미 투표한 사람이 절반 정도에 비슷하게 그러네요. 예, 얼추 이른다는 2억 얘기죠. 3천이 아니라 2억 300이면 예, 진짜 예. 절반이 지금 사전 투표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번 대선 투표율, 미국 투표율 1992년 이래 28년 만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이미 뭐 확실시되고요. 네. 하지만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두고 일찌감치 부정선거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불복 가능성까지 언급해 왔다는 점입니다. 지금 불복 얘기하셨는데 김준일 대표. 예. 원래는 선거함 다 열어보기 전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후보가 승복했던 게 미국의 전통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왔죠. 그래왔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아예 다 까고 나서도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이제 11월 3일이니까 11월 4일 새벽 정도 되면은 대충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누군가 이제 승복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우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앞서다가 사전 투표함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바이든이 앞선다. 그러면 이제 부정 투표 한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죠. 지난 총선에서 맞아요. 부정 투표 시비가 일어나면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 그러면은 그러니까 강경 지지자들이 무장 봉기 가능성.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예. 주요 상점들이 문을 다 지금 닫은 상태입니다. 이미. 약탈, 닫기 시작했어요. 겁나서 이제 약탈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게 불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 이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주말 사이에 좀 충돌도 있었다면서요, 실제로. 예, 그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유세를 했는데 네. 그 무장을 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거기를 차를 부딪히기도 하고 총을 꺼내들고 약간 위협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I love 그 사진을 올리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무장봉 뭐 이런 무장 행태를 지금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친트럼프 성향의 무장 민병대가 조직돼서 각 지역마다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일부 투표자들은 총을 갖고 투표소를 가야 되겠다. 허허. 이게 그냥 몸만으로는 못 가겠다. 예, 두려워서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또 총기를 가지고 투표소에 갈 수가 있느냐? 이것도 지금 주마다 이게 기준 법이 또 다르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시 또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개표 상황도 지금 애매한데요. 사전 투표가 많이 좀 진행됐지만은 개표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투표 직후에는 현장 투표 먼저 그 개표를 하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는 그 결과를 먼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표 그렇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사전 투표가 집계되면서 그게 역전될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뭐 붉은 신기루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가 초반에 우세한 것이 신기루로 그칠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그거 봐라.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결국 네. 부정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는 거죠. 주말 사이에 접전 지역에서 열심히들 유세하던데 뭐 분위기는 여전히 바이든이 앞서요? 펜실베이니아에서 좀 많이 했고요. 여전히 바이든이 앞서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네.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은 4%밖에 안 된다. 4%. 예. 그렇게 4%. 예측을 어저께 내놨어요. 야, 그냥 앞서는 건 맞습니다. 바이든이. 뭐 확실히 앞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 재선. 신랄 같은 신랄 가능성이 같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세 번째 연구할 주제 넘어갑니다. 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두고 의협 또 여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지난 토요일 SNS 발언인데요. 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는 금주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화요일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자작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면서 최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서를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예. 최대집 협회장은 이에 지지 않고 예. 의협은 의정 합의의 암묵적 전제 조건이었던 의대생 국시 문제를 아직 해결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의정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차라리 의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다시 높였네요. 그러니까 의대생들 국시 문제 해결이 암묵적인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설전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지난번에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사항을 보면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예. 명시적으로 국가고시 재응시 이런 건 없는데 여기에 사실상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의협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 최대집 회장이 매우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내부의 강경파들한테 한번 탄핵도 한번 당할 뻔했거든요. 뻔했었죠 정말. 네, 뻔했어서 9월 말에 근데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예, 뭐 하고 지금 성과가 뭐냐 그래서 그러고 지금 의사들 그 학생들 이거 해결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예. 뭔가 판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일단 던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지금 뭐 비상 연석회의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지금 결성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3월이 임기라고 하면은 내년 3월에 또 강경파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의협에서.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는 어쨌든 버텨야 되는 뭐 이런 복잡한 내부 정치가 좀 있는 거죠 지금.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예. 김정은 기자. 뭐 암묵적 전제 조건이 있었다. 뭐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 암묵적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요. 뭐 본인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실제 암묵적 전제 조건이 있었다면 그게 암묵적일 수는 없고 어떻게나 합의서에 담았어야죠. 그 합의 자체가 좀 본인의 규칙 사유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최대집 의사협회장 암묵적 합의가 입장에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명시적으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뭐 최대집 합의를 잘못한 거죠. 네, 회장 그쪽에서는. 쪽에서는 지금 할 말이 그렇습니다. 없다. 더군다나 구사 합의 나흘 뒤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예. 이번 뉴스쇼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는 게 어렵다. 분명히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이미 무슨 말이냐 전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게 이미 오래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위기에도 처하고 하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최대집 협회장으로서는 더 이상 마땅한 수가 없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쪽에 공을 돌리면서 정부가 차라리 판을 깨주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네. 오히려 울고 싶으니 뺨을 때려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저는 암묵적 합의가 정말 있었다면 그걸 끝까지 정부가 무시하고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지 않았으니 난 몰라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신뢰를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고 없었다면 진짜 없었을 것 같고 있었다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지킬 것 같거든요. 그걸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의대생 대표단체인 의대협 같은 경우에도 회장단 탄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연구소 여기서 문 닫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